$1 87센트. 이것이 델러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게다가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죠. 이 동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채나 식료품을 살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벌여 모은 돈이었어요. 물건값을 하도 깎아서 깍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델러는 이 돈을 여러 번 세어보았어요. 아무리 세어봐도 $1 87센트가 분명했죠. 이제 하루만 지나면 크리스마스였어요. 거리에는 흥겨운 캐럴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선물 상자를 가득 들고 있었어요. 델러는 작고 초라한 침대에 쓰러져 소리내어 울었어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초라하고 슬픈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죠. 싫고 울고 난 델러는 새삼스럽게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상당히 낡고 형편없는 방이었죠. 일주일에 $8짜리 아파트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에는 언제나 텅 비어있는 편지함이 걸려 있었고 이제는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이 붙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임스 딜링검 영이라고 쓰인 문패가 붙어 있었죠. 델러에게 그 이름은 사랑스러운 이름이었지만 문패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옛날 살림이 괜찮던 시절에는 문패에 광채까지 띄었죠. 그 무렵에는 제임스 딜링검 영이 일주일에 $30를 벌어들였어요. 그러나 수입이 일주일에 $20가 된 요즘 그 문패는 멋쩍은 듯 현관에 달려 있었죠. 이름도 아주 흐릿하게 보였답니다. 주당 $20든 $30든 언제나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는 이는 바로 델러뿐이었어요. 제임스 딜링검 영이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짐 하고 부르며 달려나오는 델러였죠. 그럴 때면 이 보잘것없는 집도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죠. 델러는 울음을 멈추고 창가에 서서 뒤뜰 담장 위에 있는 고양이를 바라봤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몇 달 동안 절약해서 모은 돈이 겨우 $1 87센트 뿐이라니. 짐이 $30를 벌어올 때에는 얼마라도 모아둘 수 있었지만 수입이 $20로 줄어든 후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죠. $2도 안 되는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델러는 짐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지 궁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멋지고 귀할 뿐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적어도 짐이 지니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이번 크리스마스의 선물에서 짐이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델라는 창과 창 사이에 있는 좁다란 거울에 자신을 비춰봤어요. 뚱뚱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델러처럼 몸집이 마르고 호리호리한 사람은 그런 좁은 거울에도 전신을 비춰볼 수 있었죠. 델러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창가에서 물러섰어요.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지만 금세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쳐 길게 늘어뜨렸어요. 델러의 머리카락은 갈색 불꽃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는 불빛 같았어요. 제임스 딜링검 영 부부에게는 커다란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짐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짐에게 물려준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델러의 머리카락은 솔로몬 왕의 시바 왕비라도 부러워할 만큼 탐스럽고 눈부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아무리 재화의 보물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짐이 가진 고상한 금시계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처럼 아름다운 델러의 머리카락은 지금 멋지게 늘어져 마치 황금 폭포처럼 물결치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델러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죠. 델러는 재빨리 자신의 머리를 다시 손질하여 따아 올렸어요. 그녀는 낡은 갈색 외투를 걸치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써서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렸어요. 그러고는 눈물 맺힌 눈으로 총총히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델러가 발길을 멈춰선 곳은 마담 소프로니 가발 일체라는 간판이 걸린 가발 가게였어요. 마담 소프로니는 우아한 이름가는 딴판으로 몸집이 크고 살결이 유난히 창백하며 인상이 매우 차가운 여자였죠. 무슨 일로 오셨죠? 마담 소프로니가 쌀쌀하게 물었어요. 제 머리카락 좀 팔려고 왔어요. 델러가 대답했어요. 우선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보여주세요.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갈색 머리카락이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마담 소프로니가 델러의 머리카락을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20달러 드릴게요. 마담이 익숙한 솜씨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말아올리며 말했어요. 그 후 2시간은 아주 행복했어요. 20달러를 진 델라는 이 상점 저 상점을 기웃거렸어요. 이제는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각 상점의 물건들을 바라보는 델라의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고 얼굴은 무척 밝아 보였어요. 여러 상점을 드나든 끝에 마침내 델러는 찾아냈어요. 이제는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각 상점의 물건들을 바라보는 델라의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고 얼굴은 무척 밝아 보였죠. 여러 상점을 드나든 끝에 마침내 델러는 찾아냈어요. 어느 상점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짐을 위한 선물로 안성맞춤인 디자인이 산뜻하고 고상한 백금 시계줄이었어요. 장식이 번쩍번쩍 야단스럽게 빛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물건이었죠. 보면 볼수록 상당한 가치를 지닌 듯이 보였어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물건이 더욱 값져 보이기 마련이죠. 짐이 그것을 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훨씬 더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시계줄 값은 21달러로 마침 가지고 있는 돈에도 맞았어요. 델러는 남은 87센트를 손에 쥐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이 가진 훌륭한 시계에 이 시계줄을 달면 짐은 어디에서건 자랑스럽게 시계를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델러는 너무나 뿌듯했어요. 짐의 시계는 정말 훌륭했지만 낡은 가죽끈이 메어져 있었기 때문에 짐은 시계를 몰래 꺼내 볼 때가 많았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델러는 짐이 이 시계줄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 델라는 황홀하던 기분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짐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먼저 델라는 머리에 쓰고 있던 갈색 모자를 벗었어요. 그러자 짧게 자른 머리가 드러났죠. 델러는 고데기를 꺼내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고수머리로 뒤덮인 델라의 머리는 개구쟁이 소년 같아 보였죠. 델라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봤어요.
설마 짐이 이 머리를 보고 기절하진 않겠지? 아니, 날 미워할지도 몰라. 델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틀림없이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여자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는 걸 뭐. 델라는 스카프로 머리를 싸맸어요. 짐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어요. 델라는 커피를 끓이고 불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아 요리 준비를 했죠. 델라는 시계줄을 꼭 쥐고 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 한쪽에 앉았어요. 아래층에서부터 계단을 올라오는 짐의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델라는 조그맣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짐에게 아직도 제가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요. 문이 열리며 짐이 들어왔어요. 짐은 지쳐 보였고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의 외투는 새로 사야 할 만큼 낡았고 장갑도 없었어요. 짐은 추위에 떨며 서 있었어요. 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짐은 델라를 이상하다는 듯이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델라는 두려워졌어요. 그녀는 짐의 시선을 피하며 수선스럽게 커피 주전자와 그릇들을 달그락거렸어요. 짐은 델라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델라. 짐,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좀 더 밝은 얼굴로 웃어보세요. 그래.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짐, 그래서 내가 뭘 준비했는지 알아요? 당신한테 꼭 어울리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봐요. 당신 마음에 쏙 들 거예요. 델라는 쥐고 있던 시계줄을 짐에게 내밀었어요. 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로 금시계줄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샀어?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델라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짐은 이상하다는 듯이 델라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짐, 제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우리 즐겁게 지내요. 제 선물이 멋지고 근사하다고 한마디만 해줘요. 하지만 짐은 델러에게 다가와 대답 대신 델러가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벗겼어요. 델러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이미 늦었어요. 머리를 잘랐단 말이요? 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요. 델러가 대답했어요. 제 모습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 여전히 델러잖아요. 당신은 변함없이 절 사랑하죠? 정말 머리를 잘랐단 말이요? 짐은 방 안을 둘러보며 또 한 번 물었어요. 팔아버렸어요.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기분 풀고 제발 저에게 정답게 말해줘요. 당신에게 선물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거추장스럽기도 했고요. 머리는 또 기르면 되잖아요. 제 머리카락은 잘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델러는 말을 다 마칠 수가 없었어요. 짐이 델러를 꼭 껴안았기 때문이었어요. 짐은 델러를 꼭 껴안은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요, 델러. 당신이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애정이 식지는 않을 거요. 하지만 이걸 보면 내가 왜 당황했는지 알게 될 거요. 짐은 주머니에서 조그만 꾸러미를 꺼내 델러에게 건넸어요. 델러는 재빨리 포장지를 뜯었어요. 짐의 선물을 본 델러는 탄성을 질렀어요. 그것은
머리핀 세트였어요.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텔러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가장자리에 보석이 박힌 귀한 것이었어요. 긴 갈색 머리에 꽂으면 딱 어울릴 머리핀이었지만 너무 비싸서 감히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텔러는 가슴이 벅차올라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생각해주는 짐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고마워요, 짐. 제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니까 곧 머리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텔러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소리쳤어요. 아, 참, 그렇지. 텔러는 시계줄을 내밀었어요. 이거 시계에 달아보세요. 당신 이제는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시계를 꺼내볼 수 있어요. 어서 시계를 줘보세요. 당신 시계에 달면 얼마나 멋진가 한번 보게요. 그러자 짐은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우리 당분간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간직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당신 머리핀을 사려고 그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올 크리스마스가 최고로 행복할 거야. 그렇지? 이제 크리스마스나 축하합시다.